오늘 이야기해볼 회사는요, 정말 단순하지만, 이거 대박이다 싶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한 여행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거의 망하기 직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회사로 성장했는지 그 생존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창업자가 뉴욕에서 시티패스라는 걸 처음 보고 딱 이런 생각을 했대요. 관광지 입장권 몇 개를 그냥 책자처럼 묶어 파는 건데 이게 너무 잘 드는 걸 본 거죠. 여기서 엄청난 사업 기회를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말이죠.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가 터지면서 불과 2달 만에 매출이 90%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 숫자가 바로 처음에 그 장밋빛 희망이 어떻게 절망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창업자는 2013년에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꿈 하나로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이 시티패스를 딱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종이 티켓 몇 장 묶어놓은 게 전부인데 무려 20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팔리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한테 팔면 대박이겠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쓴 사업계획서가 어땠냐면요. 그냥 뉴욕시티 패스 한국 버전 만들기. 이게 거의 전부였다고 해요. 나중에 창업자 본인도 아니 이걸 어떻게 승인해줬지? 하고 의아해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만큼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실행력 하나는 대단했던 거죠. 그렇게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여행객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직접 티켓을 파는 B2C 모델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한국 여행 시장은 단체로 버스 타고 다니는 패키지 여행이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온 자유여행객한테 뭘 판다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였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자본을 가진 클룩이나 KK데이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까지 나타나면서 이건 시작부터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 사건 하나로 회사는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6월에 메르스가 터지자마자 다음 달에 바로 매출의 90%가 취소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잖아요. 결국 창업자가 직원들 월급 주려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까지 전부 깨서 회사를 간신히 유지해야만 했어요. 정말 처절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룻밤 사이에 내가 일하는 시장 자체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 이 창업자는 정말 뼈아픈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여행업이라는 게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구나. 이게 바로 모든 걸 바꾸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는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어떻게든 버텨보자가 아니라 잠깐만, 이 업계의 진짜 문제가 뭘까?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방법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고객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 바로 관광지 매표소로 직접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한테 딱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일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세요? 거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풍경을 보게 됩니다. 매표소 직원들이 아침마다 쿠팡, 티몬, 지마켓 이런 사이트 수십 개에 일일이 다 로그인을 해서 판매량을 손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종이 바우처를 받아서 모아뒀다가 그걸 또 퀵 서비스로 여행사에 보내야 돈을 정산받고요. 아니 2015년인데 이걸 다 손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그가 찾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 모델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는 관광객한테 티켓을 파는 B2C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그 비효율로 고생하던 관광지나 여행사, 즉 공급사한테 시스템을 파는 B2B 모델로 바꾼 겁니다. 거대한 경쟁자랑 싸우는 대신에 그들과 손을 잡는 파트너가 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티켓 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관광지에서 이 시스템 하나만 쓰면 전 세계 수많은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이 얼마나 팔렸는지 한눈에 보고 정산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매표소 직원들이 겪던 그 모든 불편함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솔루션이었던 거죠. 자, 이 회사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 팬데믹을 겪은 지금 여행 산업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여행 스타일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막 수십 명씩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소규모로 우리끼리만 다니는 투어 좋아하고 북적이는 도시보다 좀 한적한 시골이나 현지인들만 아는 걸 찾아가고요. 바로 이런 변화에 이 회사의 기술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방이나 개인 투어 가이드 같은 소규모 공급자들이 훨씬 쉽게 온라인으로 상품을 팔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앞으로의 큰 흐름은 바로 D2C라는 거죠. 공급자들이 중간에 있는 큰 여행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상품을 팔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이 흐름을 읽고 공급자들이 자체적으로 예약 사이트를 만들고 판매를 관리할 수 있는 D2C 솔루션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 바로 이겁니다. 여행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과거의 수자법에서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회사는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위기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여행 예약부터 입장까지 모든 걸 알아서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행에서 과연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런 자동화 기술이 절대 대신해줄 수 없는 더 인간적이고 더 진정한 경험을 찾아 나서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